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내일 시장 기대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반면에 최근 조정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앞으로 현대차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현대차 강한 상승 나올 수 있게끔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 반등에 만족을 하고 정말로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차트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고 40만원 저항선을 깨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보통 강력한 저항을 돌파했을 땐 SR 플립이라고 해서 저항선이 지지라인으로 바뀌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라인을 리테스트하는 움직임 없이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보통 이런 움직임은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매수세가 강한 종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당장 걱정되는 마음에 조급하게 매도를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매도를 던진다면 투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수급에서도 바뀌었잖아요. 최근 현대차 수급을 봤을 때 개인들이 아니라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가까운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을 때도 외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차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때 대부분 주가의 상승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개인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윗구간 개인들의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를 던지면서 외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윗구간 매물대는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고,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가파른 주가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차트상에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내일 시장에서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현대차 그전 파동이 하락 파동이었죠. 그러면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은 주파동이 아니라 되돌림,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정파 같은 경우에는 ABC 파동으로 나온다고요. ABC 파동이 뭐냐면 한 번의 강한 상승 이후로 반대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만큼 1대1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락을 할 때도 똑같죠. 정말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현대차가 조정을 받을 때 한 번의 하락 이후로 곧바로 V자 반등이 나왔나요? 아니죠. 하락 이후로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가 저점을 갱신시키면서 개인들의 매물대를 한번 털어내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요. 이때도 똑같죠. 하락 이후로 반등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하는구나, 매수를 했다가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내고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요. 지금도 똑같다고요. 현대차 지금은 현재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소폭의 조정파가 나올 거라고요. 특히 아직까지 리테스트를 보여주지 않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지지라인을 확인하는 리테스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급한 마음에 매수를 했다가는 오히려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도를 던지는, 투매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변동성에 휘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 거고, 눌림목을 공략했을 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윗구간에서의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아니 현대차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며 왜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 대응이 중요한 거야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현대차 최근 조정이 건강한 조정인가요? 솔직히 50% 가까운 조정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상승에서
위치에서 곧바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차트상에서 쌍바닥을 그리던 아니면 외인들이 매집을 할 때 나오는 어센딩 차트가 나오던 최소 이평선의 정배열은 나와야 우리가 정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이 윗구간에서의 리스크를 낮추지 못한다면 또 한 번 나오는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차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과연 이 상승이 진짜일까? 많은 주주분들이 의심을 하고 계시지만 현대차가 강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50만 원 중반대까지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내 평단까지 오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청구점을 돌파하는 상승 나오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무리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베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들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거고, 오히려 기회를 잡는다면 이 윗구간에서 잡을 게 아니라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주가만 본다면 이러한 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되는 거고, 주가가 상승을 할 땐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고민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상 중요 위치를 분석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거래량을 같이 보는 거예요. 차트상 중요 위치를 분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거든요. 자본시장이 증시에서 결국 거래량이 돈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온 구간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상 중요 위치를 파악해놓고 거기서 거래량이 동반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를 드리면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오다가 갑자기 40만 원 중요 지지 라인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거래량 없는 상승이 나오면서 현대차 50만 원 중반까지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거래량 동반한 매도가 나와요. 이때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고요. 물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수급도 같이 봐야겠죠. 그런데 수급을 볼 때 많은 주주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오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거래량 동반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외인들의 포지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급창을 볼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봐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거래가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지 매수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우리의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메이저 증권사의 움직임, 공매도 세력들의 상황은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우리가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모든 구간에서의 확률을 올려갔을 때 타점에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어디서 대응을 할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어디서 리스크를 낮출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최근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 매도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오히려 강한 상승 나올 거다.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도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대응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대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주주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가져왔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장 상승률보다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종목들이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실적이 증가하거나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받지 못한 종목들이 보통 이런 상승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선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난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
1037-9663 늦지 않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